자, 이제 4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 제2절에 납세무 확정이 나와 있죠? 자, 이제 납세무가 생겼습니다. 생겼으면은 이제 뭘 하셔야 돼요?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확정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로서 확정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자, 칠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잠깐 칠판을 좀 옮길게요. 옮겨도 되죠? 네, 좀 길게 좀 써야 돼서 좀 가릴게요. 자, 우리가 세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자,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다 그래서 무슨 기한이라 그래요? 법정 기한이라 그래요. 이날까지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자, 신고한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가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여러분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주는 경우가 있느냐면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뭐 하는 세금이 있다?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세금이 있더라. 자, 어찌됐든 간에 신고를 하든 결정을 하든 납세무는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먼저 돼야죠. 그래서 일단 성립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어떤 세금이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세금은 정부가 결정을 해주느냐면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일부 세목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세금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는 게 원칙일까? 아니면 정부에서 정해주는 게 원칙일까? 요게 문제가 되거든요. 알아서 내는 게 원칙일까요? 정부에서 정해주는 게 원칙일까요? 여러분들이 채권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채무자가 알아서 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받을지를 알려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알아서 내라고 하면 낼까요, 이 사람이? 안 내겠죠. 안 그래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알아서 나중에 갚아. 그러면은요. 제대로 갚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냐고요. 안 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해요? 언제까지 얼마를 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 얼마를 내? 라고 딱 고정시켜주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요. 근데 왜 신고제도를 만들어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모르니까 그래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신고하는 세금이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면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인 세금 등이에요.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단 이야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불규칙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월요일은 무슨 수업이에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무슨 수업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내년 1월 달 월요일은 무슨 수업이에요? 몰라요? 변할 일은 없겠죠? 그대로 세법이겠죠? 자,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 맞죠? 그러면 오늘 제가 수업 끝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세법이니까 세법책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한다고요. 왜? 반복돼요. 그리고 그게 꾸준하게 이어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세금이냐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요. 근데 제가 언제 휴강을 할까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특강을 할까요? 모르죠. 자, 휴강이나 특강 같은 경우는 반복적이에요? 비반복적이에요? 그렇죠. 비반복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안 해드려요? 해주죠. 언제는 휴강하겠습니다. 뭐 언제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때는 휴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신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말을 해주라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취득을 합니다. 근데 취득은 반복적인 거예요? 아니면 비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를 정부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말해주라고요. 그게 바로 무슨 제도? 신고제도예요. 물론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잡아다가 적치면 알 수는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하고 뭐 물고문하고 고춧가루 뿌리면 실토하겠죠. 안 죽으려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왜 안 해요? 그래요.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싸우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분이 평소에는 6시에 학교가 끝나서 집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6시 학교 끝나면 보통 한 7시 정도 들어오겠죠? 뭐 늦어도 한 7시 정도에 들어와요. 평소에.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한 6시 50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평소에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들어와요, 집에. 그러면 6시 50분에 집에 들어왔으면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7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7시 반이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다가 10시 되니까 기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너 왜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죠. 네. 그게 뭐예요? 신고하란 이야기예요. 네가 했던 일을 이야기해달라. 그랬더니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왔대요. 믿겨요? 진짜 안 믿겨요? 공부하고 올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반신반의하죠? 얘가 PC방 갔다 왔을까? 진짜?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왔을까? 친구들하고 놀고 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나 몰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믿기느냐 안 믿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그래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자, 진짜 독서실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확인할 길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자. 네가 어디 독서실에 갔다 왔는지 가서 그쪽 CCTV 다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총무한테 다 물어봐서 이 학생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 탐색 다 하고 확인할 길은 있죠. 결국 확인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그 적는 종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서라 그래요. 거기에 적어주시라고요. 그러면은 그 말을 믿어주겠다 안 믿어주겠다? 믿어준다. 근데 매번 반복적이고 당연히 내가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요. 알고 있는 거라면 굳이 내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이야기해달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결정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왜 내는 세금?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세금인데 취득은 어쩌다 한 번이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요? 정부에서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신고해달라고요. 신고서에 적어달라고 믿어줄 테니까. 등기는 계속해요? 어쩌다 한 번씩 해요? 어쩌다 한 번씩 해요. 그죠? 자, 상속은 계속 이루어져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렇죠. 증여는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신고해달라고요. 자, 작년에 본 돈, 올해 본 돈, 내년에 본 돈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제가 작년에 얼마 벌었을까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아, 알아요? 모르시죠? 정부도 몰라요. 세무서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 해달라고요? 신고해달라고요.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이러한 것들을 다 신고서에 적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적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우리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재산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 올해 재산 얼마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신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편함에 고지산장 꽂혀 있어요. 그러면 시발시발 하면서 욕하면서 끝내요. 자동이체 걸어놨을 거니까. 그리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올해 재산세 얼마 냈는지 기억은 나세요? 물론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계좌이체 걸어놨으니까 그냥 알아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아서 매년 나오는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재산세 말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을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년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말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내 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아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매년 내는 세금, 여러분들. 주민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인지 아닌지 정부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뭘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요. 주민등록 등본 보면 거기에 세대주라고 적혀 있죠? 참고로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다 내는 게 아니라 세대주라고 적힌 사람만 내요. 그러면 세대주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고하라고 안 한 거예요. 또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매년 나오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자동차를 샀을 때 뭐 했을 거니까? 신고를 해놨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은 신고를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딜러들이 다 해주잖아요. 등록까지 다 해주죠. 그게 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장부에가 여러분들 거라고 적혀 있죠. 그 장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팔지 않은 이상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가서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팔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하여간 내 수중에서 사라졌으면 사라졌다라고만 이야기해주면 돼요. 근데 새로 샀다, 팔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매년 부과하는 세금. 이런 세금들은 정부에서 처음부터 뭐 해준다? 결정해주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돼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신고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냥 알아서 나와요. 대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상속은 자주 발생해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평생 한 번이겠죠? 한 사람당 하나예요. 그죠? 증여도 어쩌다 한 번이죠. 그러니까 신고해야 돼요? 정부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만큼은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신고 절차상으로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무조건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상속하고 증여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당신이 신고한 대로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걸리지만 않으면 믿어줄게. 그렇게 돼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만큼은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안 믿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은 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주는 대로 내야 된다? 결정하는 대로 내줘야 돼요. 결정하는 대로. 자, 요 4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다만 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 있다.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하고 증여세. 요 4개. 요 4개는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한 대로 낸다. 내가 신고한 대로 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납세자가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하고 신고한 대로 뭐 하면 돼요?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오늘 끝나고 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이런 걸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떠요. 그러면 거기에 뭘 적어야 될지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그 칸을 다 채워주시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느냐면 세금 계산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안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무신고라 그래요. 또는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신고서는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신고했어요. 이걸 무슨 신고라고 하느냐면 과소신고라 그래요. 과소신고. 일부러 축소해서 신고한 거죠. 세금 적게 내려고. 이런 게 만약에 걸렸다. 걸렸으면 그때는 용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야기한 걸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줄게. 대신 거짓이면 절대 들키지 말라고요. 들키면 그때는 죽여버릴 테니까.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안 들키면 되는데 들키면은 죽여버리겠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어요. 또는 적게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걸렸죠? 걸렸으면 어쩔 수 없죠.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정해줍니다. 정부에서 조사해서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결정 또는 경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결정은 모든 금액을 다 정해주는 거. 경정은 부족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할 금액은 100만 원 전체예요? 일부예요?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신고를 안 했다고 아예. 그러면 100만 원 전부를 다시 결정해 줘야죠. 그래서 그건 결정. 100만 원인데 60만 원만 신고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 40만 원만 다시 정해주면 되죠. 그게 경정. 일부만 정하는 것을 경정. 전체를 다 정하는 것을 결정. 내용 이해할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고로서 확정되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한다? 신고하되 정부가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뭐 했을 때? 적게 신고했을 때.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 4개의 세목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 주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은 이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해봐. 근데 네가 못하면 내가 나설게. 요게 신고제도. 너 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처음부터 내가 해줄게. 그게 결정제도. 자, 개념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정했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했으니까 나한테 뭐 해야 돼요?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지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하느냐면 보통 징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징수.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징수, 징수가 무슨 말이에요? 징수. 걷는 걸 말해요. 달라고요. 근데 보통 달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 뭐예요? 고지서예요. 고지서. 그러니까 고지서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쓰는 방식이 고지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적으로 청구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고지서밖에 없어요. 고지서 외에는 청구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안 내면 강제로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뺏어올 수 있는데 고지서가 아닌 나머지는 강제로 못 뺏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고지서가 세금에서만 나올까요? 다른 데도 있을까요? 다른 거에도 많아요. 전기요금도 보세요. 전기요금 고지서라고 적혀 있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수도요금도 고지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청구서다 아니다. 청구서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내는 거 지로영수증 있죠. 지로영수증. 근데 그게 보면 적십자 회비 있죠. 적십자 단체에서 보낸 거. 그 우편함에 보통 꽂혀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적십자 회비? 아무 제재 없어요. 안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적십자 단체가 보낸 거 있잖아요. 보면 지로 고지서라고 절대 안 돼 있어요. 그냥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청구서 효력은 없어요. 그냥 내주시는 계좌를 알려주는 거지. 내주시면 감사하다라는 거지 반드시 내야 됩니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내문, 통지서, 영수증 이러한 것들은 고지서의 역할이 없어요. 청구서의 역할이 없고 오직 뭐만 청구의 역할이 있다? 고지서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거둘 때 쓰는 방식 그게 뭐다?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보통징수하는 방식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건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요.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개념을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고지서에는 뭐가 적혀서 나오느냐? 금액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날짜가 나오죠. 그 날짜를 뭐라고 하느냐면 납기라 그래요. 납부 기한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두 개가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날짜, 그걸 무슨 기한? 법정 기한,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지서상 납부 기한, 납기.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뭘 외우셔야 되느냐? 법정 기한을 외우셔야 되고 대신 신고 의무가 없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뭘 외우셔야 돼요? 고지서상 납부 기한을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고지서상 납부 기한을. 잘 보셔야 됩니다.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지서에 보게 되면은 언제까지 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안 내요. 안 내면 해당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시 어떻게 하느냐. 자, 세금 안 내면 여러분들 만약에 채무자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달라고 이야기해야죠? 마찬가지예요. 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지를 하거나 고지서를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요. 또 보내고 계속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요. 마지막 협박장이죠? 그래서 보통 독촉장이나 최고장 보시게 되면 빨간 글씨로 적혀요. 언제까지 안 내면 어떻게 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요. 되게 무섭게 적혀 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안 내면 뭐가 들어와요? 압류가 들어와요. 압류를 해서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을 운반을 하고 운반이 안 되는 것들은 빨간 딱지를 붙여요.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압류 딱지에서 봉인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냉장고라든지 TV 같은 경우 솔직히 들고 가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뭐예요? 빨간 딱지 붙이는 거고 이제 고가의 뭐 금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술품 이런 것들 있으면 가져가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 놔두고 딱지만 붙이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운반하는 것들은 창고 등을 빌려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내면 마지막에 가서는 매각을 시켜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공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의 일종이죠. 근데 경매하고 공매하고 차이점은 아시겠어요? 혹시 아세요? 경매하고 공매하고 차이점. 개인이 하는 것은 경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공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공매를 전담하는
전담하는 곳이 있죠? 공매 전담하는 곳.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세무서에서도 체납자가 있어요. B 세무서도 체납자가 있고 C 세무서도 체납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세무서마다 매각 절차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으니까 아예 매각만 전문으로 하는 공사, 즉 공익단체를 하나 만들어놨죠. 공사기관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매각 의뢰를 시켜요. 개인들도 거기에다가 매각 의뢰 시켜도 돼요. 그러면 일정 수수료 주고 알아서 대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캠코가 이런 곳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전체 집행 절차예요. 흐름을 정확하게 따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세금은 이 흐름에 따라 갑니다. 모든 세금은. 그래서 보시면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자, 취득세는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다.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원칙은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럴 거예요. 자, 원칙은 신고 납부되 예외적으로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뭘 해야 정상인데,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자, 원칙은 보통징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무슨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보통징수. 근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원칙이 뭐다? 보통징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계속 그냥 보세요. 교재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는 겁니까? 납세자가 스스로 해야죠.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의무라 그래요. 의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의무라는 것은 당연히 이행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해요.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재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요. 그때 받는 제재를 뭐라고 하느냐?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세. 자,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은 다 의무예요.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대표로 하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들끼리의 약속이에요. 사회가 유지가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 공간에서 살아가려면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된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질서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겠죠? 자유만 있고 의무가 없으면 사회는 난장판입니다. 자유가 있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뭘 지켜야 돼요?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의무 유지를 위해서 안 지키면 제재가 들어가요. 근데 보통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받는 제재가 뭘까요?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받는 제재.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져요.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할 때 회비를 걷어야 안 걷어요? 걷죠? 근데 만약에 회비를 안 내면 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몇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아침에 우리 6시까지 나오는 걸로 하자, 학원에. 그래서 6시부터 공부를 하자. 나 그때까지 못 일어나는데 그러면
만약에 6시까지 못 나오면 이렇게 하자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의무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는데 그때 받는 제재가 뭐냐면 벌금이나 과태료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자, 주정차 위반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주어지죠? 과속하지 마세요. 근데 과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속을 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벌금이 나오죠. 과태료라든지 벌금 나오죠? 주정차 위반 벌금 과태료 나오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했다. 과태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전부 다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제재라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사회 질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벌금이나 과태료로 끝나고 만약에 상해가 입거나 이러면 이제 형사처벌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재예요. 그러면 세법도 법이죠. 법률이다 보니까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뭘 내야 돼요?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벌금 뭘로 내요? 돈으로 내시죠? 과태료 뭘로 내요? 돈으로 내요. 세금 뭘로 내요? 돈으로 내요. 그래서 명색이 세법인데 벌금이나 과태료로 받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세금으로 받아요. 세금으로. 추가해서 받는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가산세라 그래요. 그래서 가산세는 무슨 성격이냐면 벌금이나 과태료 성격이라 그래서 벌과금 성격의 조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세금에 다 벌금이나 가산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모든 세금에 가산세가 다 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겠죠? 왜? 뭐가 있는 거에만? 의무가 있는 거에만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의무가 없는 거에는 가산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여기에는. 원칙이. 이해되셨죠? 자, 일단 보세요. 들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정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뭘 보내요?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고지서 받는 순간 나는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의무자가 아니죠. 의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누가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스스로 내는 거니까 의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나는 채무자예요. 근데 채무자가 제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그때는 벌금이 나오는 게 아니죠.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이자가 붙죠. 그 이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금이라 그래요. 이자를. 근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것도 그냥 가산세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때부터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때부터는 뭐가 붙기 시작하느냐?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산세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제도가 아마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가산금 제도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그게 이번 올해로 해서 없어져요. 내년부터는 가산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전부 다 가산세로 통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왜 가산세로 통합을 시켜야 되느냐면 가산금 하면 세자를 썼어요? 금자를 썼어요? 금자를 썼으니까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니까 국가의 경비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명색이 세금을 지금 우리가 세법이잖아요. 거둘 거면 벌금으로 거둘 것도 그냥 세금으로 걷자고요. 뭐하러 벌금으로 걷냐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세금에 넣어버리자. 그래서 가산세라고 명칭을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금에 가산세가 다 나와요. 내년부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붙는 가산세냐 여기에 붙는 가산세냐 이제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아마 내년 시험에서는 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산세 문제가. 그러니까 고지서 받고 나서 내는 가산세냐 고지서 받기 전에 내는 가산세냐 이게 달라요. 좀 이제 복잡해져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개념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때도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도 안 내면 마지막에 가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압류를 해서 뭐 할 것이다? 매각을 합니다. 자, 요 전까지는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죠. 그냥 종이만 보내는 거죠? 고지서도 종이고 독촉장도 종이고 최고장도 종입니다. 찾아가지 않고 뭐만 보냈을 뿐이에요. 종이 쪼가리만 보냈어요. 내십시오. 내십시오. 안 내면 정말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협박을 했는데 안 내니까 직접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인건비가 발생하죠. 요 전까지는 종이값만 발생했다면 이때부터는 인건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체납 처분비라 그래요. 이 내용을. 고지서상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면 체납자는 맞잖아요. 그 재산을 뭐 할 때?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체납 처분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좀 할 줄 아시겠어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성립이라는 단어, 신고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가산세라는 단어, 결정이라는 단어, 보통징수라는 단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를 모르면 앞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확하게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하나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의무가 의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의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봐야 될 의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할 의무와 신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 말고도 뭐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도 있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복식부기 뭐 의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전표라든지 매입 전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가산세 규정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걸 알 필요는 없고 요 딱 두 개. 신고할 의무하고 무슨 의무? 납부할 의무. 자,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납부는 어디 가서 해요? 저 이상한 거 안 물어봐요. 절대로. 넌센스 퀴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물어봐요. 여러분들 세금 납부는 어디 가서 해요? 은행 가서 하죠? 은행 가서 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방세면 지자체 금고로 다시 재입금을 해주고 국세면 국고로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알아서 분류해서 입금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세무서라든지 지자체로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은행 가서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은행 가서 납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지서? 고지서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요 전까지는 고지서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행에 신고서를 들고 가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돈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돈 들고 가서 나 세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받아주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수증이 있어야죠. 영수증이 있어야 영수증을 내밀고 나 이거 내려왔습니다 하니까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요. 고지서는 이때부터니까. 자, 그러면 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무서나 지자체로 가야죠. 구청이나 세무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이나 세무서 가서 영수증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내야죠. 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일단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실 때는 먼저 뭘 작성하십시오?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그걸 들고 어디로 가세요? 세무서나 구청으로 가세요. 국세면 세무서로 가시고 지방세면 구청으로 가세요. 그래서 세무 담당자에게 냅니다. 그러면 세무 담당자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의심할 만한 뭐가 없다면 거기에 나온 금액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만큼 은행에 납부할 수 있게끔 영수증을 끊어줘요. 그러면 그걸 들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세요?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인터넷으로 신고한다. 그래도 신고서는 쓰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전송을 하면 돼요. 신고서 제출이라고 해서 전송 키가 있어요. 그러면 전송이 하면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그건 세무 담당자가 당장 확인할 수 없죠. 이 사람이 언제 전송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영수증이 나와요. 가상 계좌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입금하시면 돼요. 그게 신고 납부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시간차가 있어요. 그렇죠. 뭐부터 해야 된다? 신고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납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사람. 두 번째는 신고는 했어요. 그러면 영수증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납부만 안 했어요. 이 사람. 이해되셨죠? 신고는 했는데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만 했다. 요건 사기꾼. 이해되셨나요? 아니, 신고 안 했는데 납부를 했다. 이건 죽여야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둘 다 안 한 사람과 얘만 안 한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은 벌금을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 놨어요. 두 개를 구분해서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뭘 안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는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라 그래요.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를 안 했죠? 거기에 붙는 가산세를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적게 냈어요. 그러면 일단 신고서를 적게 적었죠. 거기에 붙이는 가산세를 과소신고 가산세라 그래요. 글자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적게 냈으면, 적게 신고했으면 납부도 적게 했겠죠. 그 부적분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를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무슨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자,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신고는 두 개로 나눕니다. 아예 안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근데 납부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더라도 똑같이 붙어요. 비율이. 근데 신고는 달리 붙어요. 신고는. 자, 그랬을 때 신고 안 한 사람과 적게 신고한 사람 중에서 누가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죠?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 안 한 사람한테 20%가 붙어요. 대신 신고 한 사람은 10%만 붙여요. 벌금이. 안 낸 돈에. 이해되셨죠? 근데 장부 조작을 했어요. 장부 조작을 했다? 그걸 사기라고 하거든요. 사기는 무조건 40%가 붙습니다. 사기친 놈은 똑같다라고 봐서 적게 내든 안 내든 똑같이 몇 프로를 붙이느냐면 40%를 붙여요. 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만약에 사기나 부정자가 나왔다. 무조건 몇 프로? 4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낼 때까지, 내는 날까지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5가 붙어요. 0.025%예요. 안 낸 금액에. 그래서 10만 분의 25, 0.025%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0만 분의 25는 0.025%거든요. 하루에. 자, 그러면은 법정 기한이 지났어요. 이때까지 안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루 지났어요. 몇 프로 붙어요? 0.025 붙죠?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면 또 0.025%에 2개가 붙죠? 3개가 붙죠? 4개가 붙죠? 이렇게 가요. 그러면 10일이 지났으면 0.25%죠. 맞나요? 곱하기는 할 줄 알죠? 10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2.5%죠. 1000일이 됐어요. 그러면 25%죠. 자, 1000일이면 몇 년? 3년. 보통 3년이죠? 그러면 3년에 25%면 1년에 약 몇 프로예요? 8% 정도 되잖아요. 그죠? 38에 24. 그러면 한 달에 1%가 나와야 안 나와요? 1년이 12달이니까. 뭐 한 달에 1%씩 되려면 1년에 12%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1%가 채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가 붙어요. 20%가. 즉 여기에 약 3년치가 붙어요. 2년 6개월치 정도가. 근데 납부를 안 하면 1년 지나도 10%가 채 안 돼요. 1년 지나서 내더라도. 어느 게 더 비싸요? 그렇죠. 왜 신고 쪽이 훨씬 더 비싼지 아시겠어요? 납부 쪽이 훨씬 싸요. 가산율이. 신고 쪽이 훨씬 비싸요. 이유는 뭔지 아시겠어요? 돈이에요, 돈. 자, 납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납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안 했을 것 같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다고요. 물론 네가 일부러 안 낼 수도 있어요. 안 낼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죄다 아니다. 제발 죄가 아니에요. 좀 이상한 드라마 좀 보지 말고 맨날 TV에서 뭐 막장 드라마 보고 앉아있으면서 돈 없는 것은 정말 죄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공부할 때만큼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좀 올바른 사회를 좀 생각하자고요. 돈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안 내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내더라도 얘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신고는 뭐만 쓰면 돼요? 종이만 하나 내면 돼요. 그 종이 안 쓰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돈 없어도 해요, 못 해요? 해요. 근데 얘는 돈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이거라도 하라고요. 그러면 얘라도 없애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더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율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면 3%가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중과 산다라고 가정을 하죠. 중과 사면 12%가 붙어요. 최고 중과세율이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면 1억 2천을 내야 돼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살려면 돈이 10억하고 얼마가 필요해요? 1억 2천이 필요해요. 그러면 최소한 11억 2천 했다가 등기 비용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12억 정도가 필요해요. 은행에서 대출 땡기고 친구한테 빌리고 내 통장 다 털고 적금 다 깨고 해서 12억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 모았는데 이걸 딱 10억 정도만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10억 주고 잔금 치르고 나서 요걸 내려고 했더니 이게 세금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가서 낼래 하고 냅뒀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0일 지났다. 그러면 일단은 요 1억 2천에 20% 그러니까 2,400만 원이 일단 추가되고 들어가는 거죠. 신고 산장 안 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100일 만에 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일 만에 냈으면은 그 1억 2천에 100일 곱하기 0.025%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우리가 하루에 0.025%니까 10일이면은 0.25%, 100일이면은 2.5%잖아요. 3% 잡아보죠. 3% 잡아봤자 360만 원이에요.
3% 잡아봤자. 그러니까 그냥 넉넉 잡아서 360만 원 잡을게요. 그냥. 그러면 다 해가지고 얼마 내는 거예요 지금? 2,760만 원을 추가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760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은 1억 4,76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고산장만 내더라도 얘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서는 어지간해서는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끝까지 버틸 거가 아니라면. 참고로 계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 계산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해하시라고요. 세법 16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는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와요. 하나. 푼다 찍는다. 제발 좀 찍으세요. 풀지 마시고.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된다? 60점. 절대 계산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길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그 다음에 사기나 부정자가 보이면 40%. 납부 지연 가산세는 10만 분의 25. 요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20%죠? 사기나 부정이면 40%예요.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요. 10만 분의 25죠? 적게 신고했다라고 나와요. 10%죠? 사기나 부정행위면 적게 납부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10만 분의 25죠. 제일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10%다 이렇게 하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다 그래요. 왜? 적게는 무조건 과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죠. 납부를 물어봤느냐 아니면 뭘 물어봤느냐 신고를 물어봤느냐 요걸 정확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 신고한 게 과소신고 가산세고 적게 납부한 건 뭐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적게 납부하는 것은. 한글 문제예요.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